우선 저는 SK텔레콤에서 신입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임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SK텔레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설명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K텔레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HR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이 많으실 하반기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퀵하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하반기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장애인 신입사원 모집으로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SK텔레콤 소개 장표인데요. SK텔레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핸드폰은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거고, SK텔레콤이 아니더라도 KT나 LG U+ 중에서 한 군데는 반드시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SK텔레콤은 어떤 회사인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고, 다만 SK텔레콤 밑에 굉장히 다양한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 SK 브로드밴드나 SK 플래닛 11번과 SK 와이번스 같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 쪽으로도 저희가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동통신 사업이 기본 저희의 사업이고요. 핸드폰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실 때 데이터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로밍도 사용하실 겁니다. 또 이런 이동통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네트워크 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IoT 데이터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AI 누구, 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팀앱으로 대표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가 이제 BTV, 또 옥수수, 푹을 인수해서 푹수수라고 하는데요. 푹수수, 그 다음에 음악 서비스인 플로우를 런칭하면서 미디어 사업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번가로 대표되는 커머스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SK그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K텔레콤에 대한 소개 장표는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자부심이 되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추진을 하고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로건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게 마치고 HR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실 제가 왜 여기서 HR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입사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더 서포트를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케어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SK텔레콤에 대해서 기업 문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SK텔레콤 하면 어쨌든 SK그룹이라는 대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기업 문화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평. 네, 저희는 일단 우선 호칭 문화가 모두 님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원, 대리, 차장, 부장, 뭐 이런 팀장 이런 식으로 직급 체계가 굉장히 수직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를 1년 차가 되셨던, 5년 차가 되셨던, 20년 차가 되셨던 모두 님 호칭 문화를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도 이분이 1년 차인지 5년 차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입사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본인의 개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학부생 시절 혹은 또 계속 사회생활을 해보셨던 분들도 느끼겠지만, 이 평가라는 게 상대 평가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해서 뭔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상대 평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사하시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태스크들도 내 주변에서 일하는 우수한 구성원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태스크를 이룰 때 절대적인 기준 하에서 평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거는 장애인 공채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라 저희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모든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K텔레콤 아무리 장애인을 뽑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을까, 조금 뽑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선뜻 주저하지 않으시고 지원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해진 규모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실제 절대적인 어떤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잘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워크라이프 밸런스입니다. 사실 회사를 선택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일만 하려고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만큼 중요한 게 저희 가정과 개인 생활의 밸런스입니다. SK텔레콤이 이 워라밸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제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앞에 있는 이 디자인 열 워크 앤 타임이라는 제도입니다. 앞서 SK CNC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저희도 근무 시간대는 매우 자유롭게 조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알아서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본인 스스로 이제 근무를 디자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휴가 역시 마찬가지로 휴가는 등록하는 즉시 바로 승인이 되고요. 팀장님께 굳이 내가 휴가를 가야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승인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HR 제도의 마지막 상품입니다. 인재 육성인데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 설명회를 나가면 SK텔레콤을 지원을 하는 거는 좋은데 뭔가 내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주저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준비돼서 입사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들어오셔서 육성되는 측면도 회사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또 지원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너무 내가 준비되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SK텔레콤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재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저희는 통신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사하기 전에 이런 기술들을 미리 다 알고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사한 이후에 5G를 대표로 AI 데이터, 미디어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입사하시면 저희가 뉴 ICT 아카데미라는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SK텔레콤의 HR 제도와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없었던 많은 내용들은 저희 SK텔레콤 채용 홈페이지나 공식 유튜브에 가시면 저희 기업 문화에 대해서 입사한 지 1년 되신 분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파트인 하반기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니어 인력을 채용할 때 두 가지의 코스로 진행을 합니다. 두 가지 트랙은 그룹 공채와 수시 채용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아마 이제 그룹 공채는 SK 그룹 사이트를 통해서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R&D, 기술원과 같은 아주 세부적인 직무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에 한해서 수시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룹 공채로 대표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에 입사가 가능하신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졸업자 혹은 2020년 2월에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시면 바로 팀 단위로 배치가 되게 되어 있어서 바로 합격 즉시 입사가 가능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수시 채용 말씀드리면 여기 SK텔레콤 채용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수시 채용 공고는 SK그룹 사이트가 아닌 SK텔레콤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 채용이라고 이제 포털에서 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거고요. 지금 제 기준으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진행 중 공고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진행 중 공고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수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각자 원하시는 직무 구분자를 넣으셔서 내가 원하는 직무, 또 채용 유형, 또 근무 장소를 서치하시면 바로 해당되는 공고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채용 공고는 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채와 장애인 공채 두 가지 공채 트랙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은 우선 장애인 분께서는 장애인 공채와 하반기 공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하반기 공채이신 분들이 장애인 공채에 지원하실 수가 없지만 장애인 분께서는 장애인 공채와 하반기 공채 둘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직무를 다르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채 전형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장애인 공채 같은 경우는 평가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채 내부에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일반 하반기 공채와는 다른 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지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권고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채에서 지원하신 장애인분들에게도 장애인 가점은 풍부하게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전형에 대해서 풍부한 가점을 적용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께서는 뭐 여러 회사들의 지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또 텔레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반기 공채와 장애인 공채는 기본적으로 모든 직무가 동일하게 오픈됩니다. 하반기 공채에만 오픈되는 직무 없이 장애인 공채에서도 동일한 직무로 오픈이 되고 있고 원하시는 직무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공채와 장애인 공채가 직무가 다르게 지원을 동시에 할 경우에 둘 다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SKCT까지는 동일하게 올라가더라도 면접 때는 선택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직무가 어떤 것인지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채와 장애인 공채가 일단 동일한 직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동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저희가 7개의 직무가 이번에 오픈이 됐고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오후에 오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컨슈머 마케팅, 두 번째 클라우드 사업 기획 개발, 세 번째 글로벌 프로덕트 마케팅 제휴 직무입니다. 세 가지 직무가 대표적으로 이제 마케팅, 기존의 마케팅이라고 통칭되었던 직무가 세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컨슈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 데이터를 활용한 많은 사람들 또 소비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통 전략을 짜고 마케팅 기획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특별히 클러스터 마케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클러스터 마케팅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궁금해 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서울 여러 군데에서 이제 서강대 쪽으로 오셨을 텐데 오시면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셨던 핸드폰 패턴들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서 오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사용하셨던 대중교통들도 다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사용하는 패턴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어느 특정 상권에서 이제 중요하게 소비되는 여러 가지 상품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러스터 권역별로 또 5G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AR, VR 기술들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이런 AR, VR 기술들을 활용한 서비스 권역들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는 것이 클러스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중앙 통제적인 어떤 마케팅이었다면 이번엔 지역 상권 기반으로 주요 서비스 권역별로 시행하는 마케팅이 좀 차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클라우드 사업 기획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직무명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사업과 상품을 디자인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 직무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프로덕트 제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이라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사실 영어가 굉장히 좀 필요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팀멤버십으로 해서 글로벌 제휴 업체를 만나거나 여러분들 로밍 상품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제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트너와 제휴 협상을 하는 직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어적인 스킬이 굉장히 필요한 직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무선 통신 인프라, 코어 플랫폼 인프라 여기는 일단 공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5G 도입이 되면서 실제 서비스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바빠진 직무 중에 하나인데요. 무선 환경이 굉장히 발달이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여러 품질 서비스라든지 또 우선순위 투자 설비가 여러 검토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담당하는 부서가 유무선 통신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용화해서 서비스를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앱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실제로 운영하고 적기적으로 어떤 뭔가 장애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IT 요소 기술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이 코어 플랫폼 인프라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채용 홈페이지에 저희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사업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M&A라든지 아까 제가 앞서서 제일 첫 장표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또 투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기획 마케팅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요새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하철역을 검색한다든지 티맵을 검색해서 자동차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택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직무에 합을 해서 저희가 모집 인원은 땡땡명이라고 명식을 해놨고요. 저 땡땡명이라는 것은 10명부터 99명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평가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채용 규모를 일정 규모로 정해놓고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라든지 서류 전형에 통과하는 배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규모 정도는 계속해서 변동이 유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공채 직무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클러스터 마케팅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는 부분인 만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클러스터 마케팅은 지역별 핵심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화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새 이제 이 게임, 또 공원, 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런 AR, VR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권역별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클러스터 권역별로 마케팅을 시행을 하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무선 통신 인프라 같이 또 저희 네트워크 망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클러스터 권역별로 TF식으로 투입이 돼서 실제 품질까지 관리를 하는 단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슈머 마케팅에서 가장 요새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지역 상권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클러스터 마케팅에 이제 지원을 하셔서 합격을 하실 경우에 아래 써 있는 것처럼 전국 마케팅 본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 수도권을 포함한 부산, 대구, 서부, 중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장애인 분들께서는 이제 다른 권역에 가셔서 근무를 하시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입사한 이후에 저희가 면담을 시행해서 원하시는 지역에 배치될 수 있게끔 배려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계획 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프로덕트 마찬가지로 글로벌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직무 모두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거고요. 유무선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선망에 대해서 투자 사업을 수립을 하고 또 체감 품질, 여러분들이 실제 핸드폰을 쓰는데 끊긴다라는 이런 망에 대한 어떤 품질 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 뭐 출근 시간대라든지 또 추석 때 여러분들이 다 내려갈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무선망을 활용을 하실 텐데 그런 고속도로에서의 체감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무선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직무를 다 나눴습니다. 수도권, 동부, 중부, 서부로 모든 직무가 다르게 오픈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근무제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어 플랫폼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시하고 있는 상품 서비스에 해당하는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사업 투자 전략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투자회사에 대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한다거나 신규 성장 사업들을 발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신사업 투자 전략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모빌리티 서비스 계획 같은 경우도 모두 본사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앞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평상시에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이런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저는 신입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각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뎁스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좀 한계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 채용 홈페이지 그리고 SK텔레콤 공식 유튜브에 저희가 각 사업부별로 영상을 다 따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분위기는 어떻고 어떤 일을 하고 하루 일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캐주얼하게 저희가 담아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형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의 일단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서류 전형이 오픈이 됐고 추석이 끝난 다음 주 월요일 24시까지 서류 전형을 오픈을 할 거고요. 서류 합격자는 10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하고 합격자에 한해서 10월 13일 일요일에 SKCT 필기 전형을 실시합니다. SKCT를 칠 때 장애인분들께서는 이제 아마 필요하신 지원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뭐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좀 이동하시기에 불편하시거나 조금 이런 배려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경우에 저희가 서류 합격 통보를 하면서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신지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충분히 배려한 상태에서 시간을 늘려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면접 전형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면접 전형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텔레콤에서는 1박 2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1박 2일이면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짧게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뭔가 단기간 내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쉽게 좀 여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또 숙박 같은 경우나 이동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지원이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다 지지를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 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장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일단 저희가 서류 전형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려고 장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간상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나이, 학점, 뭐 어학 점수, 자격증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실제 어학 점수나 자격증을 넣는 칸 자체가 없고요.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류를 내시면 B01-1번 지원자 이런 식으로 평가 시스템에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위에 탭을 보시면 개인 신상, 기본 정보, 자기소개서 제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넣어야 하는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를 넣는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자기소개서가 기존의 5문항의 1000자씩이라서 5000자나 되는 에세이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에 그래서 2문항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소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고 싶어하는 경험만 잘 추려내신다면 작성하시는데 큰 시간 없이 부담 없이 작성을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우선 1번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험은 최대 3개의 서술을 하실 수가 있고 각 경험에 대해서 경험 타이틀, 그 경험에서 본인이 하셨던 역할, 그다음에 그 경험에 대한 상세 내용 이렇게 해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험 최대 3개를 작성할 수 있고요. 1번 문항과 다음으로 넘기는 2번 문항으로 이렇게 2가지만 쓰시면 서류는 끝납니다. 그래서 2번 문항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경험, 직무와 관련된 경험 중에서 어려웠던 상황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쉽게 풀리는 게 사실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겪으셨던 어려운 경험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면서 이런 거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또 팀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해서 이것들을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항 2번째 문항입니다. 저 문항은 500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문항으로 구성이 돼서 서류 전형은 마감이 됩니다. 이제 그냥 가장 중요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 1, 2번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다 보면 어떠한 경험을 서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 또 고민이 되실 겁니다. 경험을 고르실 때 최대한 본인이 너무 개인적이거나 너무 통상적인, 너무 일반적인 경험들은 웬만하면 서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험이라고 하면 뭐 입시를 준비하는 부분 혹은 뭐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 또는 전국 일주,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사실 직무에 관련된 역량을 보여주는 경험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험일 수 있고 그분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직무 역량과 관련된 경험을 서술할 수 있도록 경험을 선별하실 때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케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마케팅과 관련된 활동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장애인 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채용 설명에 대한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막 이동하시기가 사실 쉽지도 않고 기회가 많지도 않다 보니까 풍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커리어 캐스트라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SK텔레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여기 방송에서는 저희가 모든 직무에 대해서 설명도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채팅창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으신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남기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께서 전국의 모든 지원자분들께서도 질문을 남기시는 걸 직접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저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수 있고 아 저런 것들은 저렇게 답변이 오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전형에 대해서 제가 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또 공식 유튜브, SK텔레콤 유튜브나 채용 홈페이지에 이렇게 전형에 대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좀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